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2018년 신년사와 미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신년사에 대해서 잠깐 먼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도 이제 김정은이 육성으로 직접 그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 좀 재밌게 봤어요. 아마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박수 소리도 넣어가지고 마치 이제 청중 앞에서 하는 듯처럼 이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역대 지난 몇 년간 그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하는 그 사진들을 쭉 봤는데, 요번에 보니까 조금 더 몸은 비대해지고 대신 그 말투에 굉장히 자신감이 묻어나는 듯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김정은이 자기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제 특히 그 이번 신년사에서 강력하게 핵 그 무력을 완성했다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 아무튼 자신감이 묻어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신년사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그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래도 핵 단추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2017년에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특히 이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있다, 그걸 이제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편 빌리자면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항상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위협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을 미국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핵 실전 배치, 이것도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서 핵 선제 불사용 같은 일종의 핵 독트린을 발표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나름대로 마치 핵무기 보유국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대남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핵보다는 역시 이 남북 관계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비롯해서 지금 어제 바로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굉장히 큰 의미, 거의 좀 뭐랄까 역점을 두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그 핵 능력 완성을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대남 공세를 하겠다, 일종의 평화 공세죠. 그러면서도 그 외세와의 결별,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이걸 다시 강조함으로써 일종의 그 통남 복미를 시도한다 그럴까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고, 세 번째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대내 메시지.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현 제재 국면에서 이 제재를 버틸 수 있는 그 주민들의 그 지지와 단결, 그리고 체제 내부적으로 온갖 잡사상을 전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사상 통제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핵 능력 완성을 통해서 선제공격하지 말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 남쪽에 대해서는 남남끼리,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그 남북한이 합쳐서 이 평화를 만들어보자는 일종의 평화 공세가 있겠고, 세 번째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 앞으로 펼쳐질 그 장기적인 제재에 대비하는 이 3중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지금 남북 간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남북 간의 회담을 넘어서 이것이 미북 간의 대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요. 미북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미국의 반응은 뭐 이미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 남북 간의 뭐 대화가 되든지 혹은 뭐 북한이 평창에 오건 안 오건에 상관없이 현재의 그 제재 국면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미북 관계 개선은 별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한 그런 게 지금까지 대체로 나온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든지 미 국무부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역시 관건은 북한이 앞으로 하게 달려 있다. 이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봉쇄 억지를 하는 한편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거기에는 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 평창 올림픽 계기로 혹시나 대북 압박 전선 제재가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남북 간의 이제 관계 개선을 하더라도 이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제 미국이 계속 한국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12월 18일에 미국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 국가안보 전략을 분석하셨을 때 과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식과 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북한은 핵 능력을 완성해서 이제는 트럼프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인식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인식은 힘을 통한 평화다. 근데 이제 국제관계에서 힘이라는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뭐 핵무기 기껏해 몇 개 갖고 있는데 그 미국의 뭐 상대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자신감은 오판 비슷한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트럼프 자신도 그 김정은의 말에 대해서 트윗을 보냈잖아요. 나도 핵 버튼 있다. 내 거는 훨씬 크고 더 강력하고 작동도 한다. 이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연말에 그 국가안보 트럼프 행정부 첫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거기 그 인트로덕션 서문에 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본적인 인식과 그 철학이 잘 나타나는데, 그 원칙 있는 현실주의 그걸 내걸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국제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힘의 대결이다. Contest for Power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여기서도 힘의 대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미국의 전혀 척수가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더러 핵으로 미국을 위협한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도 이제 미국이 당면한 위협을 이제 세 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중국, 러시아 같은 소위 현상 타파 세력들이 미국 중심의 질서를 흔드는 것. 요게 첫 번째 위협이고, 두 번째 위협은 이란, 북한 같은 소위 로그 리즘이 위협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테러 같은 이제 초국가적 위협이 있다. 분명히 북한이나 이란 같은 이 로그 리즘이 분명한 위협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이 비핵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평창올림픽 이후에 핵실험을 또 한다든지 또 미사일 발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계속 도발의 수위로 올라간다면 결국은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확전 위험 때문에 전반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을 보면 역대 행정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북한이나 미국이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의지를 담은 김정은의 신년사, 그리고 그 이후 바로 이어진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및 대북인식,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이 될까요? 예. 대체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에서 일단은 평창 올림픽하고 군사 대화 이 재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될 비핵화 문제라는 이건 전혀 고려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북 간의 갈등이 커지고, 그럼 그 안에서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북한이 또 도발을 해오면 그럼 한미 군사 훈련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재개를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그 전술상 분명히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텐데, 이 비핵화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 그러면 미국에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로서도 또 딜레마인 게 지금까지 사실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는 게 저는 뭐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북한 핵을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비핵화된 북한이 남한과 이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지금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전제가 다
말하자면 헝클어지는 거죠. 우리로서는 딜레마가 그럼 앞으로 북한을 과연 어떤 존재로 취급을 해야 되는가? 저게 핵을 가진 국가인지, 핵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거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내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로서는 힘든 게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계에도 부담이 오겠죠. 북미 관계가 불편하면 한미 관계도 틀림없이 편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뭐 당장 이제 이 4월부터 이제 군사 훈련이 다시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한미 간의 이제 군사 훈련의 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그 절차 같은 거를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북한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을 하려고 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단 뭐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평창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살려나가서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한반도 평화 구조가 정착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딱 걸리는 게 이제 북한 핵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틀림없이 이 북한이 이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처럼 이제 자기네 경제 난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해올 텐데, 과연 현 국제적인 그 제재 국면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평창 올림픽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건 틀림없습니다. 잘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다만 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올림픽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이벤트고 한국 국격을 전 세계에 고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진 전략적인 목표인 비핵화를 어떻게 하면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일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봅니다.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평화로운 한반도 이걸 만드는데 우리 정부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께서 북한의 신년사와 미북관계 전망,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사이에 정책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상현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이상현 박사님의 세종논평 2018년 북한 신년사와 미북관계 전망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